서울, 오후 8시 40분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망원역 인근의 한 번화한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젖은 도로 위로 자동차 불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75세 정도로 보이는 한 어르신이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갈색 낡은 외투를 입고 편의점에서 막 구입한 우유를 손에 들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공허했습니다. 도로 표지판을 바라보셨다가 주변 건물을 바라보셨다가 다시 길을 살펴보셨습니다. 모든 것이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디로 가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으셨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는 계속 울리고 있었지만 어르신은 전화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조차 떠올리지 못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반대편에서는 따님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운 빗속의 침묵뿐이었습니다. 약 3개월 전 75세 박성호 어르신에게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4년째 혼자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장도 보고 식사도 직접 준비하시며 오후에는 공원에서 친구들과 장기를 두곤 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박 어르신은 아직도 아주 정정하시네요. 어르신 본인도 그렇게 믿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주 사소한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TV를 끄는 것을 잊으시는 일이 늘어났고 약속 날짜를 잊기도 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집 문 앞에서 한참 서 계시다가 열쇠를 어디에 두셨는지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어르신은 웃으며 넘기셨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죠. 따님 역시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머니를 여윳 후에 외로움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변화는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르신은 평소처럼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3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전화로 위치를 물었을 때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집 근처야. 그러나 목소리는 어딘가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20분 후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집이 어느 쪽이었지? 그 말을 들은 따님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20년 넘게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이후 한 차례 어르신은 집에서 4km 떨어진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발견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신 후 어르신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후 가족들은 여러 변화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에 소금을 2번 넣으시기도 하고 잠옷 차림으로 슈퍼에 나가시기도 했습니다. 손주의 이름을 잘못 부르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어르신은 가족 사진을 한참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 오래됐죠? 집안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따님은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는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어르신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창밖을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외출도 줄어들며 스스로를 안으로 가두기 시작하셨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어르신을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인지기능 검사와 뇌 촬영 이후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초기 치매, 즉 초기 인지저하 상태로 보입니다. 따님은 충격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자신의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저는 모든 것을 잊게 되는 겁니까? 의사는 잠시 침묵한 뒤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치매는 갑자기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입니다. 처음에는 익숙한 길을 잊거나 방금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후에는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는 능력이 점차 저하되며 일상생활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따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왜 아버지가 이런 상태가 된 걸까요? 이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셨습니다. 의사는 차분히 답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더라도 뇌 기능의 변화는 이미 수년 전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령, 고혈압, 당뇨, 수면 부족, 만성 스트레스, 그리고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의사는 특히 강조하셨습니다. 노년기의 외로움은 생각보다 뇌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과의 대화가 줄어들고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면 뇌의 자극이 줄어들어 인지기능 저하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수면장애나 혈관 질환이 더해지면 진행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권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서, 글쓰기, 기억훈련 등 뇌 자극 활동 유지, 매일 30미닛 이상 규칙적인 걷기 운동, 가족 및 사회적 교류 유지, 규칙적인 수면 습관,
혈압 및 당뇨 관리. 의사는 덧붙이셨습니다. 때로는 가족과 함께하는 한 끼 식사가 약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늦게 발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후 어르신은 점점 위축되기 시작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셨고 외출도 줄이셨습니다. 어느 날 밤 조용히 앉아 계시던 어르신께 따님이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어르신은 한참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너를 못 알아볼까봐 무섭다. 따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가족은 이후 생활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매일 함께 산책하고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손주가 휴대전화 사용을 도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도 조금씩 일기를 쓰고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여전히 기억이 흐려지는 순간은 있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어르신은 공원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벚꽃이 조용히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가족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신 뒤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따님의 전화였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어르신은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공원에 있다. 그리고 잠시 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집으로 가는 길을 기억하고 있다. 치매는 단순한 기억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서히 진행되는 뇌의 변화이며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가족의 관심과 함께 관리한다면 그 진행 속도는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기억을 잃어가는 순간에도 사랑과 관계는 끝까지 남아있다는 점입니다.